네, 모건 스탠리 비트코인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패닉 매도 사태 조금 진정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코인 시장, 주식 시장 모두를 끌어내렸던 사태의 근본 원인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좀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어제 오늘 빅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빅스 시카고 이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이거를 빅스라고 하는데, S&P 500 지수의 옵션 가격에 기초를 해서 향후 30일 지수의 풋 옵션, 콜 옵션 가중치를 결합해서 산정하는 지수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그냥 쉽게 보면 시장 변동성 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변동성이 높으면 안 좋은 거고 낮으면 좋은 건데,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으면 이 지수가 올라가고, 좋을 것 같다고 보는 투자자가 많으면 이 지수가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제 패닉 사태가 났을 때 그때 이 지수가 23에서 55로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요, 이렇게 27.71 이 상태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가 이 지수가 보시면 얼마인가요? 네, 정확하게 보면요, 이게 65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바로 이때 코로나 패닉 사태가 났을 때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10,000불 하다가 5,000불, 한때 3,000불 때까지 폭락을 했을 때, 그때 바로 이렇게 65, 66 이런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연준이 금리 내리고 정부가 돈 풀고 이러면서 다시 훅 바로 내려왔죠. 금방 내려왔는데, 자, 이번 패닉 사태의 근본 원인은 크게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 빅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이번 패닉 사태의 근본 원인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 방송에서 다뤘었죠. 네, 모건 스탠리 비트코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가 부자 고객들 자산을 관리하는 자기네 회사의 자산 관리인들한테 미국 시간으로 7일 수요일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권유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이제부터 모건 스탠리가 부자 고객들한테 비트코인 현물 ETF 추천해서 자산으로 담도록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전 방송에서요, 굴리는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150만 달러가 맞습니다. 처음에 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숫자가 좀 잘못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고객들한테 추천하고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업데이트를 해온 인물이 바로 화면에서 보시는 왼쪽에 있는 모자를 쓴 인물, 바로 이 친구 앤드류죠. 이 친구가 모건 스탠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제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한 게 있는데요. 참고할 만합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가 시작이 되면서 2,500만 달러 이상 굴리는 최상위 부자 고객들에게만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제공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걸 관리 자산 150만 불 이상인 고객들, 사실상 자산관리인이 관리하는 전체 고객의 자산을 봤을 때 150만 불 이상이면 거의 대부분의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앤드류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50만 불 이상 고객들한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그냥 거의 모든 고객들한테 제공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모건 스탠리의 이 15,000명 자산 관리인이 관리하는 자산이 1조 5천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1%를 비트코인 현물 ETF에 할당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150억 달러가 비트코인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규모가 얼마냐? 보시면요. 네, 블랙록의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156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건 스탠리 이 자산 관리인들이 자기네 고객들한테 1%를 당신이 굴리는 돈 중에서 1%를 비트코인 현물 ETF에 사는 거를 내가 추천합니다.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시겠습니까? 삽시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1%를 만약에 할당을 한다면 그러면 지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규모만큼의 돈이 비트코인에 추가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1%가 아니라 3%가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의 3배 규모의 자금이 추가로 비트코인 사는데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자,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 웰스파고, UBS 같은 이런 수조 달러 자산을 운용하는 다른 투자 은행들이 또 뒤따르게 될 거고 수천억 달러 이하의 자산을 관리하는 중소규모 이 업체들도 자산운용사도 따라오게 될 거라서 엄청난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물꼬가 트이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 앤드류 이 친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고객들한테 제공한다는 거. 자, 이게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한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게 똑똑하다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심 탈레브 얘긴데요. 네, CNBC TV의 스쿼크박스라는 프로그램, 제가 종종 보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블랙스완 책으로 유명한 나심 탈레브 이 사람이 나와서 비트코인 얘기를 했습니다. 나심 탈레브는 비트코인을 악성 종양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네, 나심 탈레브 악성 종양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 사람들이 투기를 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처음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이번에 금융시장 패닉 사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했는데 자, 이번에도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이번 사태에서 패닉 사태 요때 이번에도 증명이 된 게 비트코인은 가치 보존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고 투기 수단일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공동 앵커인 앤드류 소킨. 자, 이 친구 뉴욕타임즈 컬럼니스트이자 방송인인데 비트코인은 투기 수단일 뿐이고 아무런 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온 친구인데 네, 한국의 그 유명한 그분 생각이 또 나네요. 네, 잘 아시는 바로 그분, 네, 작가이자 그런 분이죠. 여전히 변한 게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 앤드류 소킨, 공동 앵커인 조 커넌, 네, 이 사람은 금융 쪽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대단히 열심히 공부하는 비트코이너가 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심 탈레브와 이 앤드류 소킨에 맞서서 비트코인이 왜 가치가 있는지 그 얘기를 합니다. 네, 비트코인은요.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점점 더 확산돼 가고 있는 중이고 월스트리트의 금융 공룡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이렇게 또 뛰어들면서 성장 속도는 확실히 빨라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